오늘 삼성 라이온즈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옆에 우리 삼성 담당도 하고 있습니다. 야구 데스크입니다. 정현석 부국장 나와 있습니다. 자, 인사 한번 하시고.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또 왔고 삼성 이야기를 하고 또 올스타 브레이크 기간에 대한 이 현장 불만이 좀 나왔거든요. 요 이야기 할 겁니다. 그리고 프리미어 12 대표팀 구성에 대한 초안이 나왔는데 세대 교체가 초안이란 요 부분 이야기를 좀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석 야구 데스크 지금 나와 있어요. 우리 이 매체에 스포츠 팀이 두 개죠. 두 개죠. 그 스포츠 팀 중에 이제 하나를 총괄하고 있는 우리 정현석 몇 달 전에 승진했어요. 부국장이고 야구, 배구, 골프 커버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1팀의 데스크인데 삼성이 사실 올해 초에 우리가 9위 예상을 많이 했어요. 상위권 예상은 찾아보기가 힘들었죠. 적어도 시즌 전에는요. 7, 8, 9가 좀 많았었는데 좀 너무 좀 선전을 펼치는데 오늘 뭐 이야기할 부분은 제가 삼성 담당한테도 좀 묻고 싶고 우리 야구 데스크한테 이야기를 좀 같이 한번 해보고 싶은 건 삼성 왜 잘하는지 이 부분은 뭐 많은 팬들도 알고 계시지만 이 부분 또 그 다음에 앞으로 삼성이 잘 할 건지 그리고 또 하나 많은 팬들 관심 가지신 지금 삼성의 외국인은 도대체 어떻게 할 건지 상위 팀의 외국인으로서는 좀 아쉬워요. 그렇죠. 아쉬워. 그래서 기복이 있으니까요. 말씀을 좀 드릴 건데 페이스는 근데 사실 좀 좋습니다. 그죠? 지금 현재 72경기 페이스는. 그렇습니다. 지금 그 최근에 사실 2016년 이후에 암흑기라고 했던 시기 중에 지금 어떻게 보면 2021년하고 비슷한 페이스인데요. 지금 어쨌든 플러스 7개. 그때 당시에 3년 전에 플러스 9개로 정확히 4위였고 이번에 오늘까지도 그 4위니까요. 마지막에 1위 타이브레이크까지 갔던 그 해니까. 그랬죠. 예, 그때는 후반기에 좋았습니다. 후반기에 좋았기 때문에 계속 좀 안정된 선발이 받쳐주고 있었고요. 올해는 그런 부분에서는 양상이 약간 다른데요. 그 아시다시피 그 불펜진에 좀 안정을 잃었고요, 삼성이. 근데 이제 후반에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좀 약간의 의문이 있습니다. 어떤 불안 요소들이 있냐면 불펜진이 나이가 많아요. 그 부분을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인가, 어떻게 안 지치고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문제일 것 같고요. 그래서 박진만 감독은 이미 뭐 여러 가지 보관을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일단 불펜의 양이 굉장히 많아졌죠. 그래서 그때 컨디션 좋은 선수를 쓴다. 만약에 이제 지금도 현재도 임창민 선수가 허리가 약간 안 좋아서 빠져 있고요. 김지훈 선수 지금 약간 스피드가 떨어져 있어서 지금 못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뭐 김태훈 선수, 뭐 이렇게 최성훈 선수, 양훈 선수 이렇게 겨우내 모았던 선수들 위주로 이렇게 좀 극복을 해나가고 있는 형국이죠. 물론 그런데 삼성이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지금 연승과 연패를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러더라고. 그게 정말 이게 업다운이 사실은 근데 기록을 찾아보면 2021년도에도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게 어떻게 보면 전력이 완전히 안정돼 있진 않다는 어떤 방증 같은 거겠죠. 그렇지만 뭐 박진만 감독도 2년 차를 맞아서 굉장히 좀 노련해졌다. 경기 운영, 시즌 전체를 운영하는 방식이 좀 달라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작년엔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주전 선수들 위주로 생각을 많이 하셨던 반면에 겨우내 선수 풀이 굉장히 중요하다. 선수층의 중요성을 느끼게 됐고 마침 이종렬 단장이 부임해서 그 부분을 굉장히 많이 채워줬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어쨌든 뭐 우여곡절을 겪고 있지만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비결이 아닐까 싶고요. 중요한 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인데요. 그 부분은 사실 외국인 선수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볼 때 뭐 지금 다들 아시다시피 세 선수가 완전히 만족스러운 성적을 거두고 있진 못하죠. 그리고 가장 지금 좀 불안 요소가 기복이 있다는 점인데 여름 승부에서 어떻게 과연 기복 없이 실력 발휘를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많은 분들이 교체는 없냐?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혹시 3년 넘게 같은 통신사 인터넷 계속 쓰고 계신가요? 설마 바꾸기 귀찮아서 그냥 쓰고 계신 건 아니시겠죠? 그렇다면 손해보고 계셨던 겁니다. 비교원 인터넷 비교원 할 때
인터넷 비교원 인터넷 가입 시 47만 원, 결합까지 하면 최대 200만 원 상당의 요금 할인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유심도 변경하면 혜택이 더. 이런 인터넷 가입 업체가 있다니. 인터넷 가입 원할 때 비교원. 지금까지 940억 이상 사은품 지급한 57만 명이 선택한 인터넷 비교원.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하니 3년마다 놓치면 후회되는 혜택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인터넷 비교원. 예. 코너를 바꾸냐, 레이스를 바꾸냐, 맥키너를 바꾸냐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 처음에는 코너 이렇게 하다가 네, 레이스 선수, 코너 선수가 좀 더 좋아졌다가 그렇죠. 레이스 선수도 조금 킥모션 불안했다가 맞습니다. 결국은 그래도 조금 보겠다 했는데 좀 아쉽죠. 장단점들이 사실 좀 뚜렷하죠. 세 선수 모두 그런데요. 근데 관건은 결국 얼마나 강렬하게 하느냐보다는 얼마나 꾸준하게 하느냐, 그게 훨씬 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데 사실 코너 선수든 레이스 선수든 한 명을 바꾼다 했을 때 후보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뷰캐넌 선수가 있죠. 그 뷰캐넌 선수 지금 뭐 마이너에서 활약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본인의 계획대로 이렇게 메이저리그에는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처음에는 뭐 당연히 메이저리그 목표였지만 현재 이제 시즌 조금 좀 쉽지 않은 상태가 되다 보니까 삼성은 지속적으로 그 물론 뭐 업무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네. 오래 있었던 선수기 때문에 이메일을 주고받고 이러면서 뭐 SNS를 통해서 그 안부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올래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아니고요. 언제든지 이제 이심전심으로 그 필요할 때 보험이 될 수 있는 선수가 아닐까. 그리고 뭐 뷰캐넌 선수의 실력에 대해서 뭐 이미 검증이 됐고, 다만 이제 89년생으로 나이가 조금 많다. 그래서 계속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은 좀 이제, 그리고 다시 온다 그러면 100만 달러 상한선이 있는 데다가 이제 자녀 연봉밖에 못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은 조금 나중에 다시 한번 다뤄드리겠습니다. 네. 본인이 결국은 뭐 결단을 해야 되는 거니까. 뷰캐넌 그렇습니다. 선수 같은 경우는 또 구단에서 만약에 교체를 감안을 해서 누굴 교체하겠다 결정을 하더라도 본인이 또 와야 되고, 또 한 명, 그러니까 맥키넌 선수는 어떻게, 이거 뭐 교체 이야기가 계속 좀 팬들을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어떤 지금 구단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현재 시점에서 구단은 교체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사실 뭐 그 일시적 슬럼프라 보고 있고요. 당연히 지금 잠깐 타구에 맞아갖고 잠깐 내려가 있는데 그게 사실은 안 빼도 되는 거였어요. 근데 겸사겸사 그 조정도 할 겸 그래서 그렇죠. 돌아와서 이제 잘할 거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잠깐 부진한 게 단지 약간 멘탈 문제라고 보고 있더라고요. 정신적인 안정이 되면은 다시 그 시즌 초 페이스를 회복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위 팀인데 뭔가 부족한데 시간은 없는데 8월 15일이 교체 마감이잖아요. 그 전까지는 좀 계속 이야기가 좀 나와 있을 것 같아요. 이종료 단장도 많이 좀 움직이고는 있는 것 같아요.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미국가 있고요. 네. 근데 뭐 사실 내년 시즌도 봐야 되고, 그거를 이제 그 미국에 가 있다고 해서 그게 뭐 물론 무조건 교체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항상 선수 풀을 만들어 놔야 되는 거고 대비를 해야 되는 거니까 지금 현재는 어쨌든 코너 선수가 가장 좀 불안한 위치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타 팀에서는 뭐 최소 한 명 정도는 삼성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시선이 꽤 많습니다. 솔직히 지금 그런 부분도 있긴 있는데, 자 그리고 지금 좀 플러스 요소도 있죠. 있죠. 예, 당장 그 23일 이번 주 일요일 두산전에 백정현 선수가 드디어 종아리 부상을 털고 돌아옵니다. 그 사실 이거보다 훨씬 더 일찍 왔어야 되는 건데 계속 좀 던질만 하면 종아리가 또 아프고 해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그 박진만 감독의 백정현 선수에 대한 믿음은 상당하더라고요. 최채영 선수는 반면 지금 구속을 올리고 있는데 구속에 대해서 약간 과제 같은, 그러니까 본인이 스트레스를 좀 받죠. 네, 두 선수에 대한 약간 뉘앙스가 달라요. 최채영 선수는 구속을 회복해야 올라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반면에 백정현 선수는 뭐 굉장히 백정현 선수가 돌아오면 이호성이나 지금 잘해줬던 이승현 선수가 한숨을 돌릴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오늘 이승민 선수가 내려갔습니다. 네. 이호성 선수한테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채영 선수는 뭐 최근에 그 논란이 좀 있기는 있었습니다. 네. 논란이 있었고 그것이 본인한테는 좀 좋은
좀 전화위복의 기회가 됐으면 네. 좋겠다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도 팬들이 굉장히 질타가 아주 강했는데 그만큼 또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퓨처스 다소한 김윤수 선수 이제 7월 15일 오면 선발입니까 어떻습니까? 네, 박지원 감독은 확실히 선발로 쓰겠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김민 선수도 그 좌완 이승현 선수처럼 네. 그 짧은 이닝을 던지면 약간 부담이 있다. 그 약간 제구에 대한 부담이 있는데 오히려 긴 이닝을 맡기면 안정된 경기, 자기 구위를 유지하면서 안정된 경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합니다. 최대 좀 불안 요소라 그러면 아무래도 좀 불펜 좀 나이가 베테랑들이 그죠 잘해줬지만 또 여름이 되고 이러면 좀 불안감이 좀 있는데 조금 어떻게 봅니까? 사실 김재현 선수나 임창민 선수 모두 그 삼성으로 오기 전에 다른 팀에서 세이브 투수였잖아요. 마무리 투수를 하고 있다가 중간에 오니까 아무래도 빈도가 많아지고 대기하는 그 날짜가 많아지니까 아무래도 체력 부담이 더 있겠죠. 그래서 지금 하나둘씩 약간 좀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건데 어쨌든 시즌은 길고 이 선수들은 시즌을 치르는 노하우만큼은 어느 선수 젊은 선수들에 비해서 월등히 있기 때문에 회복을 해가면서 시즌을 종주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본다면 결국은 관건은 마무리 오승환 선수가 고립되는 양상을 좀 피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이 다른 선수 들고요. 좀 도와줘야 된다 그죠? 그래서 삼성이 겨우내 포커스가 최대한 많은 불펜진을 영입하는 거였거든요. 그래도 이게 희망 요소가 좀 있다 그러면 아무래도 지금 뭐 젊은 유망주들 특히 야수를 중심으로 좀 많이 좀 지속적인 성장세 이 부분이 좀 큽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삼성 팬 여러분들이 올해 삼성 야구를 보는 맛이기도 하죠. 이재현 선수는 더 많이 부상이 있었지만 더 많이 성장해서 돌아왔고요. 김영웅이라는 네. 히어로가 등장했고요. 홈런을 뻥뻥 쳐주는 네네. 지금 홈런 1위죠 팀 내. 그리고 오랜 유망주였던 이성규 선수가 지금 10개를 넘어서 커리어 하이 시즌을 맞고 있죠. 지금 이성규 선수는 항상 1군에서 뭔가 급했는데 여유가 생겼어요. 그리고 어저께 삼성 경기를 보셨던 분들은 보셨겠지만 퓨처스 리그 홈런왕 이창용 선수를 보셨을 텐데요. 저도 어저께 유심히 봤는데 이 선수는 기회를 좀 많이 줘야 될 선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저께 물론 뭐 일루에서 실책도 하고 호수비도 하고 약간 수비적인 문제가 있기는 했는데 그래도 그 자신감 있는 스윙이 있고 투 스트라이크 이후에 변화구의 이렇게 대처 능력도 상당히 있는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기대를 많이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단 불펜에 그러면 도움을 줄 수 있는 젊은 선수가 있느냐? 있습니다. 5라운드 44순위로 들어왔던 김성경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가 좀 경력이 특이한데요.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지명을 못 받고 이제 방황을 했어요. 그래서 군복무도 해결했고요. 그 사이에 뭐 사회인야구 뭐 이렇게 뛰다가 뭐 얼리가 된다 그러니까 송원대를 진학을 해갖고 삼성에 지명을 받았는데 그 올해 처음 나왔는데 굉장히 지금 불펜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방울도 1점대고 그 특히 탈삼진율이 좋아서 불펜으로 딱이다. 왜냐면 다만 이제 그 강한 파이어볼러들의 과제가 이 선수한테도 있죠. 약간 이제 볼넷이 많은 편인데 그 부분을 어떻게 잘 조절을 해서 그 올라올 수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올스타전 관련해서 이제 감독들 불만 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연경 LG 감독, 이강철 KT 감독, 이 올스타전 양팀 감독입니다. 감독이고 김태형 롯데 감독 역시 여러 번 올스타전 뭐 감독을 했는데 뭐 작년에 7일입니다. 근데 올해 4일입니다. 휴식이 짧아져서 선수들이 안 나가겠다. 뭐 투수들 같은 경우는 던지면 휴일이 또 필요하잖아요. 근데 제가 또 보니까 지금 뭐 이 감독님들 중에 일부는 감독 추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팀에 이렇게 물어보니까 다들 좀 난색을 표하는 경우가 좀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것 아무래도 생각이 들겠죠. 그러니까 기간은 짧고 투수 한 번 던지면 이제 텀이 필요하니까요. 근데 이제 KBO나 구단 프런트 입장에서는 약간 좀 당황하는 기색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사실 이미 작년 9월에 다 합의가 됐던 거다. 근데 왜 이제 와서 저러시는지 모르겠다 이런 분위기거든요. 9월에 실행위에서 다 논의가 끝났죠. 그다음에 이제 옮겨서 이사회에 가서 다 만장일치가 되고 10월 말 정도에 보도 자료가 딱 나옵니다. 그죠? 여러 안건을 미리 KBO가 던져줘요.
그러니까 논의를 그렇죠. 해서 이게 안건을 정했는데 그때 일주일 정도 시간을 주고 현장 의견도 취합을 하는 거죠 당연히. 근데 그랬는데 지금 갑자기 몇몇 감독들이 못 들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음. 합치되기 힘든 좀 입장차가 있습니다. 보면은 현장은 사실 마케팅이 중요하다 할지언정 현장 입장에서는 당장 이제 매일매일 경기가 중요하고요. 그러려면 사실 144경기를 치를 만한 지금 선수층은 아니거든요. 모든 팀들이.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뭐를 좀 더 하는 거, 프런트에서 뭔가 좀 프런트에서 마케팅을 좀 잘해보자고 이렇게 좀 하는 것들이 굉장히 좀 부담으로 다가올 수가 좀 있어요. 안 하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늘 현장에서는 경기 수 좀 줄이고 그렇죠. 싶고 연장전도 10회 정도로 제한하는 거 꾸준히 이야기를 합니다. 네. 지금 100만 내긴기가 너무 많다. 늘 지금 줄기차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구단 KBO는 사실 이제 마케팅도 그렇고 경기 수 줄이면 그럼요. 중계권료 당연히 다운되는 거고 전부 다 그냥 시장의 파이가 줄어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그것도 뭐 일정 부분 맞는 말이기도 하고 그런 고민이 그리고 거기서 온다. 물 들어왔을 때 노젓는 음. 상황인데요. 음. 그래서 지금 그래서 국제 대회 뭐도 굉장히 좀 늘리고 싶고 많이 하고 싶고 KBO는 되게 의욕적으로 움직이고 싶어 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현장에는 부담이거든요. 그만큼 그렇죠. 쉴 수가 없고 오프 시즌에 또 던지면은 그 다음에 또 여파가 있을 수 있고 이 올스타 브레이크도 마찬가지로 지금 약간 편행성을 달리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정 팀장이 뭐 오전에도 저하고 이야기를 좀 할 때 뭔가 이럴 것 같으면 뭐 구단 KBO 또 네. 뭐 현장의 감독들이 같이 의견을 나누는 기구라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하기도 했는데 사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이게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왜냐면 이미 프런트가 다 합의를 했는데 사실 이사회 실행위는 단장 모임, 이사회는 사장 모임이잖아요. 그러면 이미 구단이 다 합의한 거를 왜 KBO 탓을 하느냐? 이렇게 되면 이제 포커스는 구단 각자 너희 내부 소통이 좀 안 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구단 내에서도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장차가 있는 거죠. 아무래도 뭐 사장 단장이 마케팅 부분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마케팅적인 거를 돈을 많이 버는 거, 관중을 많이 유치하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하고 싶어 한다고 하면 현장은 말로는 그렇게 하고 당위성은 있지만 당위성은 잘 알지만 사실 우선은 오늘 이기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좀 입장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노사정위원회처럼 하나의 공동의 공간에 나와서 대토론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또 한편으로서는 저도 그런 생각 좀 해요. 이게 행정적인 부분에 이제 감독님들이 의견들도 많이 냅니다. 뭐 야구를 하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그 중심이 선수단이다. 선수단이 하는 거다. 야구는 선수단이 하는 거다 생각하지만 프로 야구는 이 여러 주체들이 있거든요. 선수단들도 한 주체지만 또 다른 우리 팬분들 계시고 또 뭐 사무국도 또 그런 부분이고 구단도 마찬가지고 여러 이제 그게 있기 때문에 이런 행정적인 부분에도 감독님들이 다 뭐 어떤 뭐 의사 표현하는 거 저는 뭐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글쎄요 의견을 참 미리 조율하는 건 그렇지만 이게 뭐 결정하는 부분에까지 이렇게 하는 것이 참 그래서 좀 생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뭐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부정적인 좀 생각이 있긴 합니다만 아무튼 지금 그래서 이번 논의가 됐던 이 이유는 이제 프리미어 12 때문입니다. 네, 그죠? 그렇습니다. 있으니까 우리가 일정이 급하다. 그래서 뭐 월요일 경기는 무조건 쉬어야 되겠다 구단에서 하니까 그렇다면 뭐 주말 정도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더블헤드를 만들고 더블헤드를 만들고 일정 한번 줄여보자 해서 올스타전이 7일에서 4일로 휴식이 줄어들게 된 겁니다. 근데 프리미어 12가 올해 이제 있고 올해 11월에 있고 2026년에 WBC가 있죠. 사실 WBC 2026년 WBC가 우리의 이제 복수전이에요. 복수열전의 무대입니다. 무대인데 저는 이제 프리미어 12가 중요하다고 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우리 국제대회 경쟁력이 지금 프로야구가 이게 불이 붙었지만은 사실 그 근본적인 어떤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일본은 계속 도망가고 있고요. 사실 저희는 대한민국은 지금 세대 교체의 시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잘 키워서 미래의 동력을 만들 것이냐가 되게 중요한데 그렇지만 사실 어디 그렇습니까? 나가면은 성적을 내야죠. 성적을 그렇죠. 못 내면 또 그 실망을 고민은 할 있을 수밖에 거예요. 없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그게 준비가 중요한데 사실 희망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젊은 선수들이 많이 성장하고 있고요. 그 최근에 젊은 선수들이 국제를 통해서 성장한 부분들도 있고요. 투타 모두 지금
9월에 이 예비 엔트리 60명 정도를 이제 발표를 합니다. 발표를 11월 10일부터 24일까지 대회가 열립니다. 최종 엔트리는 28명인데 한국이 B조입니다. 일본, 대만, 쿠바, 도미니카 공화국, 호주 같은 조입니다. 우리가 대만에서 예선을 치르고 4강에 올라가면 도쿄로 이동하게 되는데 대회 개막전은 일본, 호주가 일본 나고야에서 한 경기 치르고 대만으로 이동합니다. 2015년에 1회 대회 때 일본하고 우리가 삿포로에서 개막전을 치렀습니다. 이번에는 호주가 일본하고 개막전 치르고 한국이 2015년 1회 대회 때 우승, 2019년 2회 대회 때 준우승, 일본이 그때 우승을 했죠. 이번 프리미어 12는 이 아까 잠깐 이야기했지만 정 팀장 이야기했지만 젊은 팀으로 구성하는 네, 것이 네. 이게 테마입니다. 그죠? 메이저리그는 출전하지 않아요. 이제 한국도 베스트인데 젊은 팀으로 하고 신구 조합 만들고 부족한 포지션은 베테랑으로 채우자는 건데 이번은 그 김광현, 김현수, 양의지 선수 어. 대표팀 은퇴를 선언을 했잖아요. 그죠?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면 양현종 선수하고 또 유현진 선수는 은퇴는 안 했지만 실질적으로 나오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뭐 그 최근 국제 대회를 통해서 성장한 선수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연속성을 가지고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그 어떤 징검다리 대회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야수들도 지금 올해 좀 새롭게 등장하는 많은 젊은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선수들한테 좀 동기부여가 되는 대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마운드 같은 경우는 뭐 젊은 투수들 위주로 많이 재편될 거예요. 재편될 건데 뭐 원태인, 곽빈, 문동주 선수 중심으로 김태균 뭐 선수라든지 뭐 연건들이 꽤 있습니다. 이 선수들을 중심으로 또 갖고 아시안 게임 때 우리 나왔던 이 선수들 또 많이 좀 바뀔 것 같은데 야수도 마찬가지죠 지금. 네, 야수들도 올해 좋은 선수들이 많이 나타났죠. 그리고 오히려 내야 같은 경우는 교통 정리가 필요할 정도예요. 사실 뭐 김영웅 선수도 있고요. 삼성의 이재현 선수, 그 지금 뭐 당연히 김도영 선수가 지금 33집 홈런 페이스잖아요. 뭐 안 뽑을 수 없고. 그리고 지금 나이는 조금 있지만 그래도 새 얼굴 롯데 새로운 희망 손호영 선수 또 원래 이제 이 선수. 기존 대표팀 멤버였던 네. 네, 윤동희 그렇죠. 선수도 좋은 그리고 선수들이 많아요. SSG의 박지환 선수도 2루에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선수들이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는데 한 라인업에서 뛰면 얼마나 재밌는 경기가 될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뭐 문보경, 노시안 선수는 기본적으로 네. 틀을 잡아주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오지환 선수 정도는 베테랑으로서 꼭 필요하다고 봐요. 제 개인 생각은 좀 그렇습니다. 대표팀 뭐 관련해서 저 김도영 선수 관련해서 좀 그때 많은 질문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때 아시안 게임 뭐 그때 선발을 해야 된다. 근데 대표팀에서 김도영 선수를 선발을 하려고 하기도 했었는데 기아에서는 그때 이제 이효리 선수의 그 빠졌던 부분에 대한 네. 불만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안 아픈데 왜 아픈 선수를 하고 또 이효리 선수에게 좀 마음이 아팠었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김도영 선수가 선발이 안 됐습니다만 지금은 뭐 이미 거의 뭐 MVP에 상당히 근접해 있는 그런 활약들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뭐 뽑힐 게 분명하고 또 2026년 WBC도 중심으로 가야 되는 상황도 맞기도 합니다. 네. 우리 대표팀의 그런 부분들도 있고 네. 앞으로 또 재편되는 대표팀도 한번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유진희 감독이 또 어깨도 또 묻기도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정현수 팀장하고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자 알림 설정 넣어주십시오. 고맙습니다.